오늘 광주는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삭발식으로 시작한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부 규탄 대회가 경부선을 찍고 호남선으로 올라오는 길에서요. 시민들의 강한 분노에 맞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좀 준수해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당원 여러분, 자, 우리는 말씀 들어보세요. 자, 우리 책도 없어요. 자, 당원들께서는 조용해주세요. 여러분, 대법원장이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 만드는데 힘을 보태 주십시오. 이현정 의원님. 네. 아니 갑자기 웬 물벼락입니까? 일단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죠. 지금 일단 텐트 치는 거는 이제 포기를 했고, 네. 그래서 어제는 이제 경부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역 앞에서 차를 타고 KTX 타고 내려서 거기서 집회를 하고 이렇게 타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호남부터 광주부터 시작해서 전주 이렇게 이제 용산역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광주 집회 때 저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 황교안 대표와 당자들이 이제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아마 이제 거기 보니까 이제 이석기, 석방 등등을 외치는 걸 보면 네. 예전에 아마 이제 통진당 그렇죠. 이 사실 황교안 대표가 이제 법무부 장관 때 그때 네. 이제 통진당 해산의 주무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마 그쪽 세력하고 5.18 단체도 일부 회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이제 5.18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김순례 최고위원장 네. 이런 문제가 좀 깔끔하게 해결되지 못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항의성 집행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광주 시민 전체의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런데 광주 시민들 5.18 망원 사태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광주 시민들이 기분 나빠할 거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전국 투어를 하면서 광주만 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네. 만약에 광주를 뺐으면 어떻게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더 성나겠죠. 자유한국당은 호남을 버렸다. 그렇죠.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더 큰 이 비난에 직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불가피하게 갔는데 그런데 이제 광주는 지난 그 전당대회 때 이 5.18 관련된 어떤 그 발언들이 문제가 돼서 네.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탈당한 분은 강력하게 처벌을 안 했지만 이 당에 남아있는 분들에 대해서 처벌이 너무 약하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사실상 5.18 이 망언에 대해서 봐준 거 아니냐, 소망망이 처벌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이 있다 보니까 이 자유한국당이 이 패스트트랙을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광주에 갔는데 네. 오히려 광주의 일부 시민들의 경우에는 5.18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패스트트랙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느냐. 네. 더 큰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를 해라. 아하. 이런 이게 강한 반발에 좀 부딪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황교안 대표를 둘러싼 우산 방어막을 보니까 불현듯이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황교안 대표의 순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3년 전 성주에서도 민심의 분노를 마주친 적이 있죠. 그렇죠. 국민 여러분, 불평 던지지 마세요. 불평 던지지 마세요. 자, 보안받으면 바로 저때 이 사드 논란 때야 국무총리 입장이었으니까 이 출구 전략을 고심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당 대표의 입장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장외 투쟁을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대체 언제까지 해야 될지 이 시점 고민이 지금 황교안 대표에겐 가장 큰 고민일 거예요. 네, 일단 황교안 대표가 이제 정치인으로서 첫 발을 내디디면서 굉장히 네. 좀 곤혹스러운 장면들을 연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저도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이렇게 지방 출장 같은 거 보면 사실 그때는 돌도 많이 맞고 그랬습니다. 워낙 이제 지역 감정이 심할 때였으니까. 사실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민심과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런 걸 감수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또 안 내려갈 수도 없고 저는 다음에 또 내려가야 된다고 보는데 네. 문제는 이제 저런 식의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경부선, 호남선
투쟁을 하지만 이게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언제까지 그렇게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어떤 야당의 어떤 절박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계속되다 보면 좀 이 짜증도 나기도 하고 네. 국민들 입장 그럼 국회 가서 왜 안 하느냐라는 또 이야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다음 주 8일이면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그렇죠. 됩니다. 그러면 아마 이 원내대표가 새로운 어떤 협상안들을 낼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전국적으로 한번 돈 다음에 나름대로 어떤 출구 전략들을 좀 모색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황 대표는 뭐 바로 복귀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국토대장정에 지금 나설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경부선과 호남선을 KTX를 타고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도보 또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최장 한 10일 정도의 어떤 국토대장정에 나서겠다.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닐 텐데요. 그렇죠. 이제 뭐 민심 대장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이제 패스트트랙의 부당성을 직접 국민들을 만나서 설명을 하겠다. 네. 이런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당분간 여야 대치 국면은 좀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한국당도 언제까지 밖에서 이렇게 투쟁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언제 민심의 역풍을 되맞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자, 날도 더운데 그만 들어오라 라는 박지원 의원의 말도 틀린 말은 그래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장애투쟁하겠어요? 한다. 한국당도 밖으로 날씨 더운데 돌아다니지 말고 돌아와서 이거 토론하자 이거예요. 특히 박지원 의원은요, 한국당이 돌아와야 할 이유로 구시대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삭발로 시작한 자유한국당의 장외 투쟁이 지금 요즘 같은 21세기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21세기 예. 야당 의원의 투쟁 방법 중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삭발, 단식, 의원직 사퇴. 삭발해봐야 머리 길고 단식에서 죽은 사람 없어요. 효과 없어요. 황교안 대표가 차라리 경제 실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적을 했으면은 참 신선하다. 역시 황교안이다 할 건데 국회에서 들어눕는 것. 광화문에서 태극기 부대하고 같이 장애투쟁하는 것. 네. 제가 보면은 저 사람도 똑같은 구시대 정치인이구나. 양지열 변호사님, 어떻게 보면 이 박지원 의원의 말이 황교안 대표에게는 아주 뼈아프게 들리는 말일 겁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생각한다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표밭 따지기, 텃밭 일구기 뭐 이런 차원의 의미가 또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당대표로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셨을까?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그렇죠. 별로 정말 없죠.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기회가 어찌 보면 박지원 의원이 제시한 건 이런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그런 정도의 이미지라고 한다면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섰을 때 정말 저 황교안 대표가 들어서니까 자유한국당이 달라졌네. 내지는 네.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물길로 이렇게 쓴 정치의 새바람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 사실은 이 황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 신인으로서 조금 더 쉬운 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일 자체가 쉽다는 것보다 뭔가 새로운 거를 제시하는 것만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네. 저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아하. 강력한 방법을 보여서 자유한국당이 뭉칠 수 있는 길. 그러니까 신임 당대표가 당이 뭉친다고 하는 것만큼 보는 게 좋은 건 없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모습이 박지원 의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뭐가 다르지? 똑같네 옛날이랑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부분도 분명히 뼈아프게 받아들여야죠. 네. 글쎄 저는 뭐 박지원 의원이 그러면 21세기식 투쟁 방법이 뭔지를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안을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도 사실은 예전에 뭐 다 이런 방식으로 투쟁을 했고 네. 지난번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총재 시절에 이 세월호 천막에서 단식 투쟁 다 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에 보면 사당이 연합에 짬짬해서 뭐 수적 힘으로 통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네. 패스트트랙을.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결국 뭘로 저항을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 보니까 지금 머리도 깎고 지금 뭐 내려가서 그냥 물병도 맞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렇게 하겠냐를 이해를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왜 새로운 방법을 하지 않냐. 그럼 뭐 첨단 방법이 뭐가 있는지 본인이 한번 좀 제시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약간 이 럭키한 것이요. 지금 날씨가 도와주고 있습니다.